도함수의 활용 그 두 번째 시간인데 여전히 도함수인 f'x를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떤 이야기들, 어떤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할 줄 아셔야 되는데 함수의 증가, 감소에 대한 판단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함수의 극대, 극소에 대한 판단을 할 줄 아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예요. 도함수 가지고 그래프 그리고 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걔는 간단하게 봐도 됩니다. 얘네가 메인이에요. 자, 함수의 증가, 감소 그 중에서도 증가에 대한 얘기 좀 해봅시다. 우리가 어떠한 종류만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구간에서의 증가, 감소만 물어보는데 열린 구간 A, B에서 fx가 증가한다라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 A, x1, x2, B인 임의의 x1, x2에 대하여 거기 다 나와 있어요. f x1보다 f x2가 더 크다입니다. 이게 문장으로 써서 복잡해 보이지만 결론은 뭐냐면 x 값이 더 크면 함수 값도 더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더 큰 그러니까 정의역의 x 함수 안에 더 큰 x 값을 대입하면 더 큰 함수 값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이 교재를 보시면 그래프도 그런 식으로 나와 있죠? 증가하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대충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다고 치면 점점 x좌표가 커질수록 점점 함수값도 커져가지, 그지? 감소함수는 반대겠죠. x좌표가 커져가고 함수값은 점점 감소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정의예요. 자, 증가한다는 건 요거고 감소한다는 거는 이 부분의 부등식이 정확히 반대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너희다. 이렇게. 여기까지 가요.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도함수를 활용하는 것과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자, 일단 요 증가하기 위한 조건은 다시 바꿔 말하면 뭐라고 써도 되냐면 x2 빼기 x1 분의 f x2 빼기 fx1 요게 항상 0보다 크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렇게 생긴 형태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평균 변화율, 그죠?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평균 변화율이 항상 양수가 되면 우리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다른 두 점을 잡았을 때. 자, 여기서 우리가 너를 x2를 x1으로 보내봅시다.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x2를 x1으로 보냈어. 그럼 평균 변화율의 극한은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평균 변화의 극한 값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도함수 아니에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 값을 우리는 미분계수라고 불러요. 자, 평균 변화율, 미분계수, 도함수 이 세 가지의 정확한 관계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시작이 평균 변화율이야. 평균 변화율의 어떤 한 점으로 다가가는 극한 값이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예요. 근데 도함수라는 건 뭐냐면 이 미분계수라는 것들을 함수값으로 가지는 어떠한 함수입니다. 도함수는 x값을 갖다가 넣으면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갖다가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 함수예요. 함수 일종이고 얘는 함수는 아니잖아. 얘는 x2라는 한 정확한 점에서의 미분계수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쓰냐면 우리는 x1이죠. f 프라임 x1 이런 식으로 쓴다고. 자, 근데 극한을 취하게 되면 우리 함수의 극한 단원에서 극한에
대소관계라는 거를 배웠어요. 졸리면 가서 세수를 하고 오든지 뭔가를 좀 노력을 좀 하세요. 부탁이니까. 쉬는 시간마다 자고 수업 때도 다시 졸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수업, 지난 수업, 다음 수업 존나 중요하다고 했죠. 오늘 수업 아주 중요해요. 자, 갔다 오세요. 그래서 f 프라임 x 1이 0보다 큰 것이 아니라 극한을 취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었어? 뭐가 생겼어? 원래 부등식에다가 양쪽의 극한을 딱 취하면 갑자기 없던 게 생긴 게 하나 있어. 뭐가 생겨? 이거 이렇게 써야 돼? 등호가 생겨요.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구간 안에 있는 미분계수들이 다 0보다 크거나 같아도 괜찮아요. 즉 미분계수가 사실은 0인 순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x3승이라는 그래프인데 자 x3승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우리 수원할 때도 본 적 있죠.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자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 너의 미분계수는 너의 도함수는 3x 제곱이니까 0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야 돼요. 근데 0을 제외하고는 다 0보다는 크지. 즉 이런 데선 접선의 기울기가 다 양수. 0일 때만 잠깐 접선의 기울기가 0, 다시 양수 이렇게 생겼다고. 자 그러면 비록 f'x의 값이 0에서 0이기는 하지만 이 x3승이라는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 함수가 맞니 틀리니? 맞죠? 왜? 너네 x값 점점 커질수록 어떻게 돼? 함수값이 점점 커지지. 평균 변화를 두 개 잡아봐라. 0이 되는 거 있나? 없지. 다 0보다 크지. 근데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돼서 별도로 상수함수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도 있잖아. 자, 이렇게 생긴 함수는 증가하는 함수일까? 여기에서는 f'x가 0보다 크고 여기부터는 f'x가 0이고 여기부터는 f'x가 양수야. 즉, 이 조건 자체는 이 그래프에서도 성립하지만 증가함수의 정의상 뭐라고 했어? 평균 변화율이 0보다는 커야 된다고 했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잡으면 평균 변화율이 0이 돼버린단 말이야. 즉, 이런 그래프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긴 하지만 증가한다고 말을 할 수는 없다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 아주 섬세한 포인트예요, 이런 것들은. 왜냐면 니네가 이렇게 생각하거든. f'x 맨날 0보다 커 나왔으면 되네. 그래서 봤는데, 이거 f'x 0보다 커 나왔네. 이거 증가하네. 이거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간다고. 아니라고. 함수의 증가 함수의 근본은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미분 가능할 때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로 넘어가는 그 조건이 바로 미분 가능한 함수 fx입니다. 자, 결론. 여러분은 함수가 어떤 구간에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무엇을 관찰함으로 얻을 수 있다? 너의 도함수의 부호를 관찰하면 된다는 거예요. 감소하면 당연히 얘가 부등호가 어떻게 돼 있어? 거꾸로 바뀌겠지, 그지? 0보다 작거나 같아집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구간에서 도함수가, 함수가 증가하네, 감소하네 하는 것은 도함수의 부호와 관련돼 있어요. 즉, fx를 미분을 해서, 보통은 대부분 미분 가능한 함수를 주긴 합니다. 미분을 해서 그것의 부호를 관찰하시면 된다고. 그런 식이에요. 괜찮아요? 안 어렵죠? 증가함수 간단히 문제 좀 풀고 극대극소 할까요? 아니면 극대극소 하고 문제 풀까요? 개념 어려워요? 졸라 쉽죠? 어떻게 한다? 구간에서 도함수의 부호를 본다. 0보다 크다 같으면 증가, 0보다 작다 같으면 감소. 근데 원래 정의는 뭐다? 요걸 가지고 본다. 이거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야, 내신에서는. 자, 다음에 뭐 원래도 뭐 괜찮았어요. 왜? 더럽다고? 안 더러워요. 더럽진 않아. 좁아서 그렇지. 좁고 방음이 안 돼서 그렇지. 자, 여기 원장님이 하시겠죠. 누가 하겠어? 내가 하겠니? 누가 하겠니? 몰라요? 응.
아, 그래? 그거 모르겠어요. 자, 함수의 증가함수 문제를 좀 풀고 그때부터 설명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문제를 좀 풀면 아무래도 감을 좀 잡을 수 있으니까. 자, 1번 한번 보세요. 다음 함수 fx가 밑줄 증가하는 구간을 찾아라 라는 거죠. 그럼 증가하는 구간을 본다는 건 뭘 본다? 이 fx에 뭘 본다고? 단어에 익숙해지세요. 이 fx에 뭘 본다고? 미분계수라고 해서 내가 할까? 아니지. 뭘 본다고? 도함수를 본다고. 도함수에 활용했다. 도함수. 도함수가 0보다 큰 구간을 보는 거예요. 물론 미분계수라고 해도 근데 크게 상관없어. 그 정도는 뭐.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다? 너를 미분을 해서 미분을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6x 더하기 24가 증가하는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찾으면 돼. 이 구간을 찾으라는 거야. 못할 리가 없잖아. 넘어갑니다. 2번. 그냥 바로 넘어오세요. 이거 막 또 쓸데없는 쓰지 말고 어차피 나중에 숙제로 풀어야 돼. 자, fx 이번엔 뭐라고 그랬어? 구간이 어디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로 뭐라고 불러? 바꿔 말하면 실수 전체라고 불러. 실수 전체. 실수 전체에서 증가함수래. 그래? 자, 증가함수 동그라미. f'x가 0보다 커나 같은데 실수 전체에서 0보다 커나 같대요. 근데 f'x는 구해보니까 어떻게 생겼어? 3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맞니? 자, 이와 같은 2차 함수가 역시 항상 0보다 커나 같고 싶대요. 이거는. 여기서는 0보다 커나 같은 범위를 구하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너가 항상 0보다 크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가 0보다 커나 같다는 건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요렇게 생겼거나 요거까지는 괜찮아. 맞아? 즉, 뭘 가지고 풀어내겠어? 이 도함수의 판별식을 가지고 풀겠죠. 판별식이 어떻게 되면 되겠니, 민규야? 0보다 커야 되니?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무엇을 뜻하죠? 판별식이 0보다 큰 건 뭘 의미해? 뭘 뜻해, 그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예요. 지금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실근이 하나거나 실근이 없거나, 그지? 그러니까 판별식으로는 어떻게 쓰겠어? 0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넘어가도 되죠? 그 다음에 3번은 맨 끝에만 요거 밑줄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fx1과 fx2가 서로 다르다. 요 조건 밑줄을 치시고 얘는 무슨 조건일까? 무슨 표현일까 이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얘는 무엇을 의미할까? 정확한 용어가 있어요. 이런 표현이 5글자입니다. 5글자. 함수값이 x좌표가 서로 다르면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 즉 하나의 함수값에는 하나의 x좌표만 대응된다.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1 함수의 함수.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차이는 뭐게? 1대1 함수가 바로 이 표현이고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동시에 한 가지 특징을 더 만족해야 됩니다. 뭐였어? 치역과 공역이 서로 같을 것. 그리고 1대1 대응은 무엇을 갖기 위한 조건이냐면 뭘 갖기 위한 조건이야? fx가. 1대1 대응이 될 것. 뭘 갖는 조건? 수학하에서 다 배운 거야. 1대1 대응은 역함수를 갖기 위한 조건이에요. 기억나? 역함수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나와 있는 이것도 이제 얘는 1대1 함수 표현인데 자, 너네가 연속한 함수가 1대1 함수가 되려면 한 번 증가했으면 계속 증가하고 한 번 감소했으면 계속 감소하는 특징이 있어야지 만약에 증가하다가 감소한다고 생각해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함수값이 같을 수가 있다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fx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지, 그지? 즉 1대1 함수이면서 연속 함수인 증가 함수가 돼야 됩니다. 즉 너의 도함수가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도함수의 판별식은 0보다는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이쪽 파트는 맨날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증가 감소, 그지? 넘어가도 되죠? 4번은 여러분이 한 번만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이거 아까 내가 민식이랑 수업한 거야. 민식이가 오늘 못 와가지고 목요일 날만 못 온대. 그래서 그냥 2시에 와가지고 간단히 설명해주고 문제 풀리고 그랬어. 민식이 옆에 끼고 한 내가 한 3, 40분 설명해주고 문제 좀 풀려.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내가 무슨 표현을 보고 도함수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했고 그 도함수가 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왜 판별식을 그렇게 썼는지 그러한 인과관계만 머릿속에서 잘 고리가 연결이 되면 생각보다 되게 쉬운 단어니 사실은. 4번은 어때? 1부터 2에서는 감소하고 3부터 무한대까지는 증가해야 된대. 어디서 감소하고 어디서 증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판단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보니까 너의 도함수가 어떻게 되니? 그려보면. 인수분해 되지 않니? 어디랑 어디에서 근을 가져요? 어디서 근을 가져? 0과 마이너스 3분의 2에 의해서 근을 가져요. 그죠? 실근이 물론 중근일 수도 있겠지. A가 0일 수도 있겠죠. 근데 중근이면 감소하는 구간이 있을까? 감소하는 구간이라는 거는 1부터 2 사이에서는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상황일 텐데 이렇게 그려놓고 1, 2, 3의 위치를 대략 잡아보세요. 대충 어디 있을지. 어떤 식으로 있겠니? 1과 2는 어디 있겠어, 당연히? 이 동네에 있지 않겠어? 대충? 이런 식으로 있다고. 1, 2, 3은 이쪽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지만 이쪽이 양수, 이쪽이 음수, 맞아요?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수업 시간에 자꾸 눈을 감을래, 이렇게. 영원히 눈 감고 싶니? 수업 시간에 눈을 계속 감고 있어, 아주. 졸리면 가서 세수를 하고 오라니까. 수업을 서서 듣든지. 자, 얘가 누구야? 0이지. 1보다 작은 실근은 0이 하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누가 돼야 돼? 마이너스 3분의 2a가 돼야 돼요. 맞아요? 근데 주어진 상황을 보니까 이러한 상황을 만족을 하려면 너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야? 2와 3? 사이에 있게끔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 요거 이해가요? 답은 뭐다? 2보다 마이너스 3분의 2a가 크고 3보다 작다가 아니라 등호가 들어가도 괜찮죠. 그죠? 됐어? 넘어갑니다. 5번은 뭐 하겠니? 뭐 하겠어, 5번? 뭐야, 이거?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맨날 그래요. 넘어갑니다. 6번 여러분이 한 번만 해볼까요? 6번. 6번은 조금 어렵습니다. 참고로 오늘 수업 교재는 월급반과 이제 똑같아요. 오늘 거는. 미분해서 도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프를 일단 그려봐. 어떻게 생겼을지. 인경이 집에 있다 나왔나 아까?
학원 올 때? 앞에 뭐 있었나? 아, 독서실 갔다 왔어? A부터 3까지 감소한대요. 그럼 어떻게 생겼어야 돼?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무슨 얘기냐면 감소하는 구간이 A부터 3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A부터 3에서 감소한다고 한 거지. 즉 이러한 사실관계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실관계를 만족하려면 A를 대입했을 때랑 3을 대입했을 때랑 둘 다 값이 0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죠. 즉 F'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F' 3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A랑 3보다는 이제 A보다 작거나 같은 실근, 3보다 크거나 같은 실근이 존재할 것. 이런 문제랑 똑같다고. 이런 상황은 똑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2차 함수에서의 어떤 실근의 위치에 대한 결정을 하는 문제의 유형을 뭐라고 부르냐면 근의 분리라고 부릅니다. 근의 분리. 2차식이 뭐 1과 2에서 실근을 갖네만해. 3보다 큰 실근을 갖네만해. 그게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 근의 분리는 어떤 식으로 풀어가냐면 함판축 이렇게 세 가지로 풀어가요. 들어는 봤을 겁니다. 함판축. 함수값을 대입해서 부호를 판단하고 판별식을 가지고 x축과의 만남을 결정하고 축의 위치를 결정하고 이렇게. 근데 얘는 보니까 축의 위치 딱히 결정할 필요가 없고요. 판별식은 얘네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당연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별식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요거 동시에 성립하는 거 범위 찾고 끝이에요. 이런 게 좀 어렵죠. 근의 분리를 여러분이 보통 잘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7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7번에서 자, 너네가 나번식을 보고 fx의 함수의 도입을 이제는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번식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fx는 땡땡에서 땡땡과 접한다.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일단 어디서 접하겠니 보니까 x는 1에서 접한다고. 왜냐면 f1과 f' 1에 대한 얘기니까. 맞아? 근데 누구랑 접하겠어? 1에서 해. 누구랑?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함수 누구 있어? 기울기와 한 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걸 뭐라고 불러? 이거를 1에서 해. fx에 뭐라고 불러 이걸? 접선이라고 부른다고. 접선을 구하라고. 함수값과 미분계수를 줬으면. x는 1에서 이 1에서의 접선과 접한다고 당연히. 그 다음 줄에 뭐라고 쓰라고 해서 내가 일단 접선을 구해. 자 거기까지 해봐 일단.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라고 해서 이거를 못하면 일단 월급만 절대 못 옵니다. 절대 안 받아줄 거야 이거 못하면. x는 1에서 접선 구해보니까 y는 누구예요? 3x 마이너스 1이지 그지? 과 접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함수가 서로 접할 때 특히 그것도 다항함수가 서로 접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지? 두 함수를 서로 뺀 것이 무엇을 인수로 갖는다? 누구? x-1의 제곱을 인수로 간다. 중근으로 간다. 쓰세요. fx 마이너스 괄호 열고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너는 중근으로 가는 거죠.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몰라요. 여기다 알파입니다. 이렇게 모르잖아. 왜? 3차 함수니까. 초고차항 계수 1자리니까 이렇게 잡는다고. 만약에 초고차항 계수를 모른다고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썼을까? x 빼기 알파가 아니라 그냥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잡아요. 만약에 차수도 모른다. 그럼 뭐라고 썼을까? 이 자리에다가. gx 그렇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때그때마다 도입 주는 방식이 달라. 요게 이 상황에서는 가장
적합하고. 자, 이제 우리는 뭘 사용하냐면 가번 조건을 들여다봅니다. 가번 조건은 여태껏 우리가 많이 봤던 조건이에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는 건 fx가 어떤 함수? 그러니까 여기서 가번 조건. 가번 조건은 뭘 의미한다? 가번이 뭘 의미하니 민경? 감소, 뒤진다. 계속 눈 껌뻑껌뻑 감고 있으니까 이 부등호 방향 같은데 감소 있다는 소리 하고 있어. 부등호 방향이 같으면 증가예요. 부등호가 반대가 되면 감소야. 정신 차리세요. 자,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 어떻게 감소함수인 최고차항계수와 양수인 3차함수인데 무한이 가면 무한대로 졸라 커지는데 감소할 수가 없어. 최고차항계수와 양수면. 일부 구간에선 감소할 수 있을지언정 증가함수라는 소리야. 근데 증가함수일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했어? 뭘 가지고? 너의 도함수의 뭘 가지고? 판별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도함수는 0보다 커나 같은데 그때 도함수의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이렇게 한 줄로 가번 조건 이런 식으로 딱 준다고. 7번 같은 게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여기서 이제 이거씩 넘겨가지고 이렇게 하고 한다고. f'x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 조건에서 누구의 범위가 나오겠니? 당연히 알파의 범위가 나와버린다고. 맞아요? 근데 뭐 구해달래? F2의 최소값 구해달래며. 근데 갖다가 대입을 해보니까 F2는 어떻게 나와? 알파에 대한 형태로 나오지. 그지? 알파를 포함한 식으로 F2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범위에서 그냥 알파 범위에 갖다 때려 넣으면 바로 최소 나온다고. 이거 니네 미분해서 할 수 있겠죠? 해줘? 해봐. 요게 판별식으로 딱 나와요. 넘어갑니다. 자, 8번이 기출 중에서 살짝 어려운 문제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자. 아니, 진민경 열심히 칭찬해놨더니 오늘 존나 좋네.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아까 원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원장님, 민경이가 저번에 공동 1등을 했습니다. 그 반에 다크호스예요. 월급으로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씨발, 존나 자고 있어. 아, 칭찬해, 씨발, 하질 말아야지. 에휴, 네, 진짜. 해치웠나? 이런 느낌이에요. 아, 보세요. 절대값 함수죠. 절대값 함수는 별거 아니고 케이스를 그냥 나누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너랑 다 똑같은데 마이너스죠. 너로 이렇게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얘는 x가 a보다 커나 같을 때, 크가 x가 a보다 작을 때. 자, 그럼 여기서 질문. fx는 보니까 a에서 미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a에서 미분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고 싶대. 일단 fx는 연속함수니 불연속함수니 a에서. 연속이 되겠어 불연속이 되겠어? 누가 봐도. 절대값 함수는 연속함수야 불연속함수야? 그래, 절대값 시험 갑자기 끊어져. 진짜 개신기하다. 갑자기 절대값 시험 이 새끼가 막 이렇게 끊어지니 이렇게? 절대값 시험이 끊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절대값은 불연속이던 거를 연속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지언정 연속이던 거를 불연속으로 만드는 경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값 함수는. 절대 불연속이 되지 않아요. 연속이야. 자, 절대값 함수 자체가 연속이야. 그러면 구절대값 x 빼기 a가 연속함수라는 거지. 그럼 나머지 부분 다항함수니까 연속함수지. 즉 fx는 연속함수라고 이거 a 넣고 확인해보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연속함수야. 근데 절대값 x 빼기 a는 a에서 어떤 함수야? 연속이지만 뭐가 안 돼? 미분이 안 돼요. 그지? 나머지 다항함수 부분 미분이 되지. 미가 더하기 미불이지. 미가 더하기 미불은 무조건 미불이에요. 미분 불가라고 a에서. 대충 근데 얘가 이제 증가함수가 돼야 되는데 그럼 보니까 이거를 애초에 주어진 fx를 한 번에 미분해서 하면 좋겠지만 a에서 미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따로따로 일단 나눴어. 자, 이 함수가 이 구간에서 증가하고 이 함수는 이 구간에서 증가하면 증가하는 거 두 개를 갖다 이어붙이면 당연히 증가하겠지. 그렇게 하는 거라고. 갖다 해볼게. 자, 도함수.
봐봐. 일단은 각각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근데 범위가 이러한 범위에서만 성립하면 돼요. 실수 전체에서 성립할 필요는 없어. 근데 얘는 보니까 언제 0보다 커 나왔지?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일단. 인수분해 안 되지 않나? 안 될 텐데. 얘는 언제 0보다 커 나가니? 그러면 보니까 마이너스 1일 때? 언제 0보다 커 나한테? 얘가 0보다 커나 같은 범위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얘도 찾을 거야. 얘는 좀 쉬워. 왜냐면 얘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는 슉슉 약분하면 마3이랑 1 나와, 실근으로. x가 작거나 같다 마3, x가 커나 같다 1. 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럼 얘는 어때?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언제 할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어차피 우리는 근과계수의 관계를 쓰거나 아니면 근의 공식을 쓸 거 아니야. 아,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넘어가겠어? 판별식 써볼 거 아니야. 써보니까 어떻게 나와? 판별식 뭐 나와, 이거? 음수 나오잖아, 음수. 그렇다는 건 얘는 언제 성립한다는 얘기야? 항상 성립한다고, 항상. 아, 음이 아니라 항상 성립한다고. 붕 떠 있거든. 됐어? 즉, 이 범위와는 무관하게 너는 성립해요. 괜찮아. 항상 증가함수야. 근데 얘는 어떨까? 얘는 항상 증가하니? 아니죠. 얘는 증가하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러니까 x가 a보다 작다라는 이 범위, 즉 a를 어디로 잡아야 될까? 이쪽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지? 즉 마3보다는 작거나 같은 것까지도 괜찮죠. 끝. 답은 마3입니다. 이해가요? 처음 풀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됐죠? 자, 함수의 극대 극소 판단입니다. 극대 극소 판단. 극대 극소는 쉽게 말하면 어떤 a가 있어서 x는 a에서 극대이다가 되려면 fx가 a보다 fa보다 더 이렇게 그러니까 fa가 fx보다 더 크거나 같도록 하는 이러한 x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구간에서 그래야 되냐면 a 빼기 h, a 플러스 h 열린 구간에서 주어진 이 부등식을 만족하게끔 하는 양수 h가 존재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그림을 가지고 좀 알아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어. 자, 이 점을 한번 봅시다. 이거를 A라고 한다면 FA는 요게 FA예요. 그 다음에 어떤 적당한 H를 잡으시면 A-H는 요 정도에 있고 A 더하기 H는 요 정도에 있겠죠. 그지? 이렇게. 그러면 이 구간 안에 있는 요 값들을 잘 보세요. 내가 지금 방금 초록색으로 칠한 요 아이들은 FA보다는 값이 작거나 같은 거 맞아? 즉 FA가 더 크거나 같은 거 맞아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는 X는 A에서 fx는 극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자, 최대랑은 좀 달라요. 최대는 I의 모든 값 중에서 가장 큰 거고 얘는 잘 보시면 얘보다는 크지는 않지, 그지? 얘가 함수값이 더 크죠. 근데 최소한 요 안에서는 얘가 극대인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4명이 시험을 봤어요. 예컨대 은성이가 그 중에 점수가 제일 높아. 그러면 은성이의 점수는 극대인 거죠. 왜? 그렇다고 은성이가
모든 아이들보다 점수가 높은 거예요. 최대는 아니니까. 그죠? 값이. 하지만 어떤 작은 범위 내에서 가장 크거나 같으면 극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소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뀝니다. 즉 그림상 어디가 극소가 될 수 있냐면 이런 데가 극소가 될 수가 있어요. 요거 이해가요? 요게 극대극소의 정의예요. 자, 극대극소의 정의는 원칙적으로는 미분 가능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 함수는 선생님이 미분 가능한 함수를 보여줬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슝. 자, 여기가 A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X는 A에서 얘는 극대일까? 극소일까? 아무것도 아닐까? A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할 거는 A에서의 함수값을 보는 거고, 예. 이 A에서의 함수값이 주변에 있는 애들과 비교했을 때 더 크거나 같은지, 작거나 같은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뭐가 될 것 같아? 극대가 되죠. 주변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하나 더 해볼까? 요건 어떨까? 여기가 X는 A야. 극소가 되겠죠. 왜? 얘는 분명히 얘네보다는 작거나 같죠. 그지?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함수는 어떨까? 자, 이렇게 생긴 함수야. 여기가 X는 A라고 하자. 그럼 어떻게 되겠니? 주변을 비교해 보시면 요 A에서의 함수값이 요 주변 애들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명제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왜? 같으니까. 그러면 작거나 같다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왜? 같으니까. 즉 이 점은 사실은 극대이기도 하고 극소이기도 합니다. 정의를 이와 같이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조금 특이한 상황이에요. 됐죠? 여기까지 알았습니다. 끝. 자, 이 세 가지 특이점 정도만 보시고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건 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종류의 극값을 가지려면 보니까 극대가 됐다는 거는 증가하다가 감소해서 극대가 된 거고 극소가 됐다는 건 감소하다 다시 증가해서 극소가 된 거야. 그지? 그러면 이쪽에서 f'x의 부호를 생각을 해보면 증가를 했으니까 양수였을 것 같고 감소를 했다는 거는 마이너스였을 것 같고 증가했다는 건 다시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극값을 가지는 순간 이런 순간들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나? 0이 나오죠. 0. 즉 플러스에서 0을 거쳐서 마이너스가 됐고 마이너스에서 0을 거쳐서 플러스가 되는 거야. 요거 이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사실은 이 부분인데 미분 가능한 fx가 x는 a에서 극대이기 위한 극소이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f'x의 부호 변화를 요구하고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미분 가능한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a는 0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 f'a가 0이면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 이건 맞을까 틀릴까? 미분계수가 0이면 그 점에선 극값을 가져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지금 내가 극값을 갖기 위한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 f'x의 부호 변화라고 그랬죠. 이 도함수, 극대극소, 그러니까 요 fx의 극대극소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f'a는 0이 아니라 f'x의 부호 변화입니다. 부호가 달라져야지만 극값을 가져요. 달라지는 과정에서
0을 거쳐 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내가 순간적으로 0이 됐다고 해서 꼭 부호가 달라져야 할 필요성은 없지. 대표적으로 어떤 함수가 있을까? 오늘 한번 나왔는데 함수. 함수의 증가함수 설명할 때 선생님이 예로 든 함수가 하나 있어요. 미분계수가 0이 되긴 하지만 계속해서 증가하는 어떤 함수가 있을 수 있었지? x의 세제곱 같은 함수를 생각을 해보세요. x 세제곱이라는 함수는 도함수가 3x제곱이라서 이렇게 생겼지. 자, 도함수를 기준으로 양수, 0, 양수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 접선의 교육이 0, 다시 증가 이렇게 생겼어요. 즉, 그 값을 가지냐 안 가지? fx는. 그 값 가져야 안 가져요? 이거를 그 값을 내가 갖는다고 그랬어? 안 갖는다고 그랬어? 가져? 네가 간다고 그러니까 뒤에서 애들 끄덕끄덕 씨발 간다고 하잖아. 원래 반 1등만 보고 대충 눈치껏 대답하는 거라고. 네가 잘하라고 임마. 이게 그 값을 어떻게 가니? 씨부랄 부호 변화가 없는데 플러스인데.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된다. 부호 변화 플러스에서 플러스인데 없잖아. 부호 변화가 증가하는데 없지. 그때부터 뭐 어떻게 그 값이야 이게. 주변보다 이게 크다고 할 수 있어? 작거나 같다고 할 수 있어? 없잖아.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고 안 된다고. 그 값 아니라고. 없어. 뒤에서 씨발 눈치만 보고 끄덕끄덕 된다고. 야, 됐어? 그 값 아니에요. 자, 그래서 미분계수가 0이어도 우리는 그 값이 아닐 수 있다를 염두에 두시고, 근데 니네 보고 함수를 띡 던져주고 미분 가능한 함수를 던져주고 그 값을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너는 일단 그 함수를 뭘 하겠니? 미분을 하겠죠. 미분해서 뭐가 되는 점을 찾겠어? 0이 되는 점을 찾아요. 왜? 그 값이 되면 그 순간에는 미분계수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돼요. 근데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해서 그 값이 되는 거는 아니라고 했죠. 아니라고. 그 값 중에서 미분계수가 0이 아닌 것도 있어. 미분이 안 되는 함수 같은 경우. 뾰족한 함수도 뒷값이거든. 절대값 함수 이런 거. 극소야, 극소. 미분 가능성과 원칙적으로는 상관이 없어. 근데 미분이 가능한 함수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 값을 가지면 그 점에서는 미분계수가 0이고. 그러니 내가 찾는 것들은 미분계수가 0인 것들을 막 찾는다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f'x 이렇게 나왔어. 자, 사참수를 미분했더니 인수분해가 딱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왔어. 자, 이렇게 나왔다 치자. 그러면 2에서는 그 값을 가질까 안 가질까? 2에서는. 1에서는. 왜 그렇죠? 부호 변화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얘는 부호 변화가 있지. 왜? 2보다 클 때는 양수 나오고 2보다 작을 때는 음수 나오거든. 얘는 어차피 항상 부호가 뭐야? 0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이렇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중근, 이중근 사실은 이 자리가 짝수 거듭 제곱근이 되면 우리는 그 값을 가지지 않고 홀수 거듭 제곱이 되면 그 값을 가진다입니다. 요거 이해가요? 됐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분에서 맨날 0 되는 걸 찾습니다. 요게 극대 극소에 대한 얘기예요. 봅시다. 9번 보시면 극대값, 극소값 이런 게 나오거든. 극대값, 극소값. 극대값과 극소값은 뭐냐면 극대가 되는 순간의 함수값, 극소가 되는 순간의 함수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극대 극소가 되는 x좌표를 구하는 것과 그 x좌표를 대입한 함수값은 전혀 다른 얘기잖아. 그지? 극대값, 극소값은 함수값에 대한 얘기입니다. 9번 보시면 너의 극대값, 극소값 각각 해서 더해달래. 자, 극대 극소를 구하려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 주어진 함수를 일단 미분을 한다고 그랬죠. 미분을 해서 요게 뭐가 되는 점을 찾아? 0이 되는 점을 찾는다고. 보니까 x가 1이랑 마이너스 1에서 근을 가지면서도 2차 함수인데
실근이 두 개면 그 두 실근에서 부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뿔마 1에서 그 값을 가진다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중에서 누가 극대고 누가 극소개? 자, 도함수에 내가 그래프를 줬어. 얘는 부호가 뭐에서 뭘로 바뀐 거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는 건 이건 극대야? 극소야? 극소지. 왜? 도함수가 마이너스라는 건 함수가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접선의 기울기 0대다 다시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렇게 생겨서 극소가 되는구나. 당연히 너는 거꾸로 극대가 되는구나. 이렇게 끝 넘어갑니다. 10번. 이거 미분해서 극대 극소 값의 차이가 32인데 자, 미분을 해보시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어떻게 생겼냐면 3x제곱 마이너스 6kx 빼기 9k제곱 요거 3으로 묶으면 x 빼기 3k와 x 플러스 k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러니까 3k와 마이너스 k를 근으로 갔는데 양수 k잖아, 양수 k. 그럼 다시 그래프를 그린다고. 자꾸 그래프 그려버릇 하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k고 여기가 k입니다. 3k입니다. 자, 어디서 극대고 어디서 극소야? 마이너스 k가 대예요. 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보세요.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 거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잖아. 9번은 그래프가 위로 볼록했었어.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 이걸 가지고 fx 내가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fx 그래프는 사실은 어떻게 생겼냐면 봐봐. 마이너스 k 전까지는 증가를 해야 돼요. 증가를 하는데 마이너스 k가 되는 순간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야 돼. 그래서 요 0이 되도록 이렇게 접하게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감소해야 되고 다시 3k가 되면 또 0이 돼야 돼.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긴 3차 함수를 그리게 된다고.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이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넘어갑니다. 자, 11번. 극대값의 극대극소값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를 때 그러면 극대극소값을 뭘 이용하면 되겠어? 둘의 극대와 극소를 어떻게 하겠어? 극대값과 극소값을 서로 더해서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하겠지, 그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거는. 그럼 니네는 이걸 또 미분을 해서 0 되는 걸 찾아. 자, 미분해 보니까 3x제곱 마이너스 12x지. 3으로 나누니까 x는 0 또는 4지. 여기다 0 넣고 4 넣고 더해서 빵. 끝. f0 더하기 f4는 0. 여기다 f0 더하기 f4는 0. 요것만 써놓을게요. 다음에. 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은 이번에는 뭐라고 알려줬냐면 이 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 3에서 극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우리가 극대값, 극소값을 갖는 x좌표는 너가 무엇을 제공을 하냐면 f'(x) 도함수의 실근을 제공해요. 그죠? 우리가 미분에서 0 되는 점이 극대극소였듯이 거꾸로 극대극소면 미분에서 0이 되는 즉 f'x는 사실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마이너스 1과 3을 근으로 갖는다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맞아? 위에가 주어진 거 미분해서 AB 비교해. BC 구해지지? 끝났지? AB 구하면 끝났죠? 넘어갑니다. 13번 여러분이 해봅니다. x는 0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2를 갖는다. x는 0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2. 요거 밑줄 치시고 f0은 마이너스 2. 그 밑에다가 f'0은 0. 이렇게. 요 두 가지를 주는 거예요. 물론 사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 도함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 0에서. 근데 걔는 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4개를 주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도입을 줬을 때 우리가 fx를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얘를 가지고 fx식 써보세요. 얘를 가지고 요거 밑에 거 가지고 이거 옆에다가 뭐라고 쓰면 되겠어? fx는 x는 어디에서? 1에서 누구랑? y는 1에서의 누굴 구해야 돼? 요 표현이 나오면 fa와 f'a가 딱 주어지지? a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주어지지? 그럼 너네는 무조건 접선을 구해서 풀어. 접선을 구해서 푼다고. 1에서의 접선을 구한다고. 바로 구해지잖아. 접선이 얼마가 나? y는 9x 빼기 7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맞아? 즉 이것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된다고. fx는 y는 9x 빼기 7과 x는 1에서 접한다. 이렇게 된다고. 근데 그 접하는 상황을 어떻게 식으로 풀어 쓴다고? 함수끼리 서로 뺀 것이 무엇을 인수로 갖는다? x 빼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그리고 뒤에 뭔가가 남는다. 3차 함수인데 최고차의 개수를 모르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냥 ax 플러스 b로 논다고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졸라 자주 나오죠. 이런 상황이. 내가 되게 중고 이거 못하면 그냥 월급만 못 보낸다고 그랬지. 아주 기초 소양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된다고. 이걸 내가 단계별로 토막토막 내서 설명을 해줘서 그렇지 보통은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쓴다고. 원래 마이너스도 안 해. 너는 이렇게 쓴다고. x 빼기 1의 제곱 ax 플러스 b 일단 써놓고 더하기 이쪽으로 간다고. 원래 fx에서 뺀 건데 이항시키면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키가 9x 플러스 빼기 7이야. 이게 누구다? 접선이라고. 항상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접선이에요. 됐죠? 자, 여기다가 0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2. 미분에서 0 들어갔을 때 0. 미분에서 0 들어간 거는 뭐랑 똑같냐면 1차항의 개수랑 똑같아요. 즉 1차항의 개수가 0이라는 소리야. 상수항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b 값이 나오겠지, 그지? b 빼기 7이 마이너스 2니까 b는 5가 나오네요. 이렇게. 1차항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너 1 곱하기 a랑 5 곱하기 마이너스 2x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이죠? 플러스 9지? 얘가 0이에요. a는 1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이해가요? ax 세제곱 bx 제곱 cx 플러스 d 이거 4개 연립해서 4개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꾸. 그래야지만 정확하고 빨리 풀려요. 얘는 그냥 막 기술도 아니야. 그냥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누구나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4번. 다음 함수가 밑줄 극값을 가질 때. 너네한테 극값을 구하라고도 안 했고 어디서 극값을 갖는다고도 안 했고 그냥 대뜸 극값을 갖는데요. 극값을 갖는다는 건 어떤 상황일까? 어떤 모습일까? 극값을 갖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 극값의 존재 유무는 기본적으로 항상 도함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극값이 있으려면 도함수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도함수에 4글자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돼요. 부호 변화. 도함수가 단순하게 실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2차 함수잖아, 도함수가. 그지? 2차 함수가 부호 변화가 있다는 거는 실근이 어떻게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도함수에 뭘 가지고 풀겠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로 푼다고. 됐어? 즉 아까 증가감소 함수 조건과는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14번에 이어서 여러분이 16번 풀어보세요. 14번은 그냥 내가 설명한 정도만 기억을 하고 나중에 풀고 16번 지금 풀어보세요. 그리고 15번은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15번은 일단 넘어가세요. 15번은 숙제할 때도 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3차 함수 설명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갑시다. 이거는 오늘 벌써 25분밖에 안 됐네?
확인학습 좀 풀까? 아, 오답 좀 풀면 되겠다. 오답. 조기 퇴근? 비가 그쳤을까? 날씨에 보니까 10시에 또 아, 진짜? 10시에 호흡만 귀여웠는데. 진짜 지금 아니 10시는 비 오고 11시는 비 안 오고 12시 비 오고 그래? 11시엔 비가 안 오는구나. 11시에 비가 안 온다고? 예? 우산도 아무도 없고. 아니 탈모 걸려요. 나는 뭐 늦었지만. 오늘 지금 여기까지 수학하면 지금 필요해. 어떻게 하겠어? 16번. 위에 거 도함수 판별식, 밑에 거 도함수 판별식. 위에 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크고 아래 거는 0보다 작거나 같고. 오케이. 두 개 연립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그 이후의 과정은 사실은 내가 고등수학으로 가르칠 만한 내용이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 개념은 끝이야. 넘어가자. 자, 17번 보겠습니다. 17번 어렵습니다. 17번 아까 현수가 와가지고 풀면서 쩔쩔매서 내가 또 다시 알려준 바로 그런 문제인데 수업 때 했었는데 보겠습니다. fx-1, 1, 5를 근으로 갖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대요. 1, 1, 5. 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fx의 제곱, 사실은 fx 곱하기 fx의 극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대. 어디에서 극소값을 갖는지. 그러면 너를 미분을 하면 되겠죠? 자, 너를 미분한다는 거는 곱의 미분법상 너 미분 너 미분 너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 f'x, fx가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우리는 이것의 부호를 보는 거예요. 너가 언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지, 즉 이것의 부호만 판단할 수 있으면 돼. 그러면 영역을 나눠서 부호를 한번 봅시다. 자, 내가 방금 경계로 잡은 게 fx의 부호가 달라지는 곳.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계를 잡은 게 f'x의 부호가 달라지는 곳이에요. f'x의 부호는 fx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는 뭘 가지고 판단하면 되냐면 fx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여부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극값을 기준으로 f'x의 부호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계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럼 봐봐. 여기서는 f'x와 fx의 부호가 뭘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fx의 부호는 뭐죠? 마이너스죠. f'x의 부호는? f'x. f'x의 부호는 뭘 보면 돼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혹은 그래프의 증가 감소를 보면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딱 그려보면 0보다는 큰 값이 나오고 함수 값은 음수니까 곱하면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 경계를 살짝 넘어갑시다. 마이너스 1이라는 경계를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누구의 부호가 달라지냐면 fx의 부호는 달라지지만 f'x의 부호는 달라지지가 않아요. 즉 부호가 딱 한 번만 바뀌어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에서 바뀌는 거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여기까지 맞아? 다음 똑같겠지. 맞불 하겠지. 끝났죠? 자, 우리가 극소가 되는 순간은 민경아 어디서 어디로 바뀌면 되니 부호가 극소가 되려면 도함수의 부호가 뭐에서 뭘로 바뀌면 돼요? 문제에서 지금 뭐가 하는 거야? 어디서 극소가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극대극소는 도함수의 부호의 변화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고 극소는 도함수가 뭐에서 뭘로 바뀔 때가 극소야? 애초에 함수가 어떻게 될 때가 극소야? 그 부호 입장에서는 뭐냐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예요. 이렇게 요 도함수의 부호를 보는 거야. fx 제곱이라는 함수를 미분한 그것이 너의 도함수인데
이것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언제 있냐면 마일 1, 5 이렇게 있어요. 혹은 이거를 다항함수니까 그냥 그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에서 중근, 1에서 중근, 5에서 중근 이렇게 되겠죠. 아래로 쇽 3번 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그려서 풀 수도 있기는 해요. 이게 가장 정확한 풀입니다. 자, 18번 한번 해보세요.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좋은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거 18번. 이 맛있는 표현. 가장 차수가 낮은 다항함수 이런 거. 이런 걸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시간 많다. 다 풀어야지 그냥. 너네가 숙제 질문을 많이 안 해서 그리고 테스트도 많이 안 틀려서. 저번엔 테스트 해설 엄청 많이 했거든 우리가. 그렇게 했어도 막 그렇게 늦게 끝난 건 아니죠. 뭐. 그때 많이 안 늦게 안 끝나서 한 5분, 10분? 방학 때 우리 늦게 끝난 적 거의 없을걸? 방학 때 늦게 잘 안 끝내? 목요일에도 부르기 때문에. 밑에다 뭘 좀 쓰면 안 될까? 가번식을 보고서 혹은 나번식을 보고서 그렇지 그렇게 생겼지. 근데 이게 다항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모르잖아. 지금 다항함수 차수를 지금 현재 몰라요. 18번 같은 게 조금 이제 어렵죠. 이 정도가 능숙하게 풀리면 월급반에서도 중간 이상은 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조건은 식으로 다 써보세요. 조건을 그냥. 지금 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마이너스 2인 거잖아. 일단 f 0도 구할 수 있고 f 프라임 0도 구할 수 있고 맞아? f0은 얼마예요? f 프라임 0은 마이너스 2 맞아? 그 다음에 1에서 극값 마이너스 3을 갖는데 f 1은 마이너스 3이고 f 프라임 1은 0인 거고 이렇게 4개 조건 준 건데 되게 쉬운데?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데? 근데 어떻게 알아봤어요 이때? 자, 둘 중에 하나를 골라. 이건 니네 마음이야. 얘를 골라도 되고 얘를 골라도 돼. 난 이번에는 얘를 골라볼게. 그러면 0에서 누구랑 접하는 거야? x는 0이랑 접해요? x는 0은 y축인데? y는 마이너스 2x와 접하는 거예요. 얘가 기울기죠. 접선을 구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0,0을 지나가니까 뒤에는 아무것도 안 붙습니다. 이거랑 접하는 거예요. 얘를 fx에서 빼준다고. 아직도 이게 조금 어렵죠.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너를 이렇게 쓰고 나면 x제곱에다가 뭐가 붙는데 지금 fx에 대해서 차수를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gx라고 논다고 아까 미리 내가 사전에 얘기를 다 해줬습니다. 사실은. 오늘 3가지 다 나왔어요. 초고차항 계수를 알려줘서 x 빼기 알파로 둔 경우, 초고차항 계수 몰라서 ax 플러스 b로 둔 경우, i의 차수조차 몰라서 gx로 둔 경우. 이게 조금 더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넘기자. 이제 넘기셔도 되고 아니면 이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합시다. f1이 마이너스 3이니까 대입해보면 마1 나오나? 이렇게 나오니? 여기다 1을 넣었거든? 마이너스 3 플러스 2 이렇게 돼서 g1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도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얘를 미분을 합니다. 미분하시면 f'x 더하기 2가 나오는데
1 들어가면 그냥 2가 나오겠죠. 2는 요걸 미분한다고. 자, 얘를 미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고배 미분법, 너 미분, 너. 다시 너 미분, 너. 이런 식이야. 얘를 미분하면 2x에서 1 들어가면 2 나오죠. 2g1입니다. 이렇게 더하기 너를 미분하면 g'이고 x제곱이고 1 들어가면 g'1이에요. 맞아? 즉 g'1이 정해지겠죠. 얼마 나와요? g'1은 4 나와요. 그지? 그럼 너네는 뭘 구하라는 거야? 1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를 줄 테니 차수가 가장 낮은 gx를 구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gx는 언제가 가장 차수가 낮겠니? 보니까 기울기가 4이고 1, 마일을 지나는 1차 함수일 때가 차수가 가장 낮아요. 4x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5라고 쓰면 되겠죠. 이게 가장 차수가 낮은 gx입니다. gx가 차수가 가장 낮아야 fx도 차수가 가장 낮아요. 이렇게 이해가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아주 잘 나와요. 별이 5개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19번 그냥 눈으로 한번 보세요. 19번 f'x의 그래프를 줬지. 그래 놓고 뭐 구해달래? 극소가 되는 점의 개수만 구해달래. 근데 극소라는 거는 f'x를 줬을 때 너네가 뭘 보고 판단하냐면 이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자, 극소라는 거는 도함수의 부호가 뭐에서 뭘로 바뀐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왜냐면 함수 입장에서는 감소하다가 증가할 때가 극소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몇 개 나오니? 2개 나오죠? 2개. 어떻게 3개야? 진민경 어떻게 3개야? 그림 거지같이 그렸지? 자, A 바로 옆에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 0 바로 오른쪽에 하나 더 있지?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 B 옆에? 그 부호 바뀌었어 거기서? 부호가 바뀌었어? 이거는 도함수가 극소인 거예요. 도함수가 극소인 건 맞아. 이걸 헷갈리면 안 돼. 도함수는 뭐만 보는 거냐면 부호만 보는 거예요. 도함수 모양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바가 아닙니다. 도함수는 뭐만 본다? 부호만 본다입니다. 부호만. 됐죠? 20번 해봐. 이런 것들은 미적분 가서도 또 계속 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최소투에서 아주 중요한 상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 기억법 맞아 틀려? 맞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맞고요. 니은번은? 니은번도 맞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디귿번, 극대를 갖는 거는 3개다. 맞아요? 틀려? 맞죠? 어디? A, E, G까지. 그지? 안 어렵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철저하게 잘 돼야지 이제 뒤에 그래프와 관련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단 말이야. 자, 21번도 한번 해보세요. 1번은 맞아 틀려.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fx가 감소하는가. 감소하다가 마이너스 1부터는 증가하죠. 틀렸죠. 마이너스 1에서는 극대가 아니라 극소고 2에서 미분 가능한 거? 맞아 틀려. 보니까 2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뭐가 정의가 돼야 돼? f 프라임 2가 정의가 돼야 돼요. 뭐가 f 프라임 2는 잘 정의가 돼야 안 돼? 되잖아. 되는 거예요. 4번 극값이 2개가 아니라 하나고 2부터 4까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죠. 답은 3번입니다. 22번 졸라 똑같아. 23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22번까지는 계속 f'x를 줬어. 갑자기 x 곱하기 f'x를 주고 있어. 근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어차피 중요한 거는 뭐다? f'x의 뭐만 알면 된다? 부호만 알면 된다. 여러분이 부호만 잘 찾아주세요. x를 곱한 것의 결과가 부호가 이렇다는 거는 어차피 x는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 이 정도만 부호를 보면 되겠지? 해보세요. 기억 니은이에요. 기억 니은이요? 아니. 중요한 건 지금 그래프가 f'x가 아니라는 거야. x f'x라는 거예요. x f'x의 부호도 알고 우리는 범위에 따라서 x의 부호도 알고 그럼 당연히 f'x의 부호를 찾아갈 수가 있단 말이야. 자, 보세요. 일단 0보다 클 때는 x f'x가 양수거든? 근데 0보다 클 때는 x도 0보다 커. 그러니까 얘가 양수라는 거는 f'x도 양수란 얘기예요. 0보다 클 때는 f'x의 양수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0보다 작을 때야. 0부터 마이너스 1 사이 있지. 여기서는 x f'x가 양수거든? 근데 x는 뭐야? x는 음수지. 그러니까 f'x도 음수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f'x는 뭘로 바뀌어야 돼? f'x는 양수죠? f'x 입장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뿔마뿔이에요. 뿔마뿔. 그럼 기억번 맞게서 틀리겠어. 맞죠? 뿔마뿔이니까. 근데 니은번은 어때? 극소가 아니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극대예요. 당연히 0에서도 극대가 아니라 극소가 돼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요? 넘어갑니다. 24번 볼게요. 아이고 어렵다. 으야야. 자. 문제에서 뭘 줬냐면 hx라는 함수를 fx 빼기 gx라고 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보시면 f0이 g0이라고 했으니까 h0이 0인 걸 준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너를 도함수 입장에서는 h'x는 f'x 마이너스 g'x예요. 이걸 우리는 차이 함수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차이 함수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가 0, 여기가 2 이렇게 돼 있거든. 자, 이쪽이 f'이고요. 이쪽이 g'입니다. 그럼 너네가 서로 뺀 함수를 기준으로 보면 부호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h'x. 너에서 너를 빼면 이쪽에는 부호가 뭐가 나오겠니, 당연히.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니까, 얘가 더 크니까 빼면 얘는 양수가 나와요. 맞아요? 여기서는 다시 보시다시피 부호 변화가 계속 있죠. 이게 끝이야. 자, 기억번 0부터 2까지 hx는 감소하는가? 맞아요? 맞죠. 니은번. 아니, 음수니까. 도함수가 음수면 감소한다고. 근데 이번에 니은번에서는 2에서 극소가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죠. 2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역시 참이죠. 마지막 디귿번.
hx는 0은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갖는지를 물어본다라는 거는 요거 hx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소리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간단히 그려줬어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그리시면 돼요. 증가, 감소, 증가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예요. 그지? hx는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아까 뭘 알려줬냐면 h0이 0인 걸 알려줬어요. 0이라는 거는 x축의 위치를 뜻하죠. 즉 h0이 0이니까 x축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맞아요? 그럼 이제 눈으로 본다고 실근의 개수는 2개죠. 넘어갑니다. 됐어? 25번 봅시다. 너네 일찍 끝내줘도 빨리 못 가잖아. 아무 의미 없잖아. 아무 의미 없죠? 일찍 끝난다고 빨리 가? 갈 수 있어? 의미가 있나? 5분 정도 일찍 끝내주면? 자. 치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의 도함수가 다음과 같이 생겼대.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자, 그래프 보고 판단해 볼게요. 0부터 1까지 감소하니? 0부터 1까지 뭘 보란 소리야? f'x의 부호를 보란 소리야. 0부터 1까지 f'x의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감소하는 게 맞아 틀려? 맞죠. 그 다음 니은번 x는 0에서 극 대값을 갖는다 라고 돼 있는데 보니까 0에서 미분은 안 되기는 안 돼. 근데 보니까 0 직전에는 도함수의 부호가 뭐야? 플러스고 0 이후에는 마이너스예요. 그렇다는 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부호가 바뀌었으니 얘는 극대가 됩니다. 이 그래프를 좀 그려드리면 한번 그려줄게요. 봐봐.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얘가 지금 도함수거든. 도함수를 가지고 원함수를 그리는 방법은 부호 변화가 있을 때랑 0일 때, 그 다음에 뭐 이런 데서 다 그냥 보조선을 쭉쭉 내려주세요. 봐봐, 여기서는 양수고, 음수에서 양수로 바뀝니다. 맞죠? 우리가 미분에서 1차 함수가 됐다는 거는 원래 함수는 몇 차 함수였겠어? 얘는 1차 함수잖아. 얘는 몇 차? 얘는 2차 함수. 그리고 최고차 함수는 양수, 음수? 음수죠. 왜냐면 1차항의 개수가 기울기가 음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2차 함수 뒤집은 거. 얘도 똑같아. 근데 얘는 1차항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가 됩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갑자기 기울기가 아래로 가면서 여기서는 접점의 기울기가 0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면. 요거 이해가요? 증가 감소만 잘 그리면 돼요. 근데 이제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2차 함수 모양으로 그릴 수 있다. 니은번 0에서 극대값 같고요. 디귿번 f0이 0이면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가 0이죠? 그럼 이렇게 지나가는 거 맞니? 두 개의 실근 갖는 거 맞죠? 그죠? 디귿번까지 참이 됩니다. 자, 26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내가 천천히 설명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이 집에 걸어가지? 아, 그래. 독서실은 어디지? 그래도 이 동네가 어떻게 보면 공부하기는 접근성이 참 좋아. 응? 그러니까 뭐 독서실이나 이런 것도 좀 가깝고 집, 독서실, 학원, 학교 이런 게 되게 가까이 있잖아. 근데 이게 독서실도 막 멀고 그러면 졸라 가기 싫거든. 나는 독서실이 좀 멀었거든 옛날에. 그래서 집에서 막 놀다가 일정 시간이 넘어가면 독서실이 보통 하루 이용권이었어. 그러니까
하루에 뭐 5,000원 뭐 이런 식으로 내고 가는 건데 이미 점심 먹고 나니까 지금 가봐야 뭐 몇 시간 하겠어? 막 이러면서 안 하게 돼. 안 가게 돼. 귀찮아서 안 가고 막 가까우면 좀 더 가게 되더라고. 네, 저희 집 좋은 게 깡촌인데 집 앞에 지상력이 사실 생겨 하지만 안 가죠? 가는데 그 시험 기간은 집보다 더 오래 힘들어. 그래? 자, 해볼게요. 이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일단 어떻게 생겼을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0, 4, 너를 경계로 증가 감소가 바뀝니다. 여기서는 감소, 접점률 0, 증가, 접점률 0, 감소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억나죠? 기억번 F0 곱하기 F4가 0보다 작으면 구간 0부터 4 사이에서 우리는 X축과 한 점에서만 만난다. F0과 F4의 곱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F0이고 얘가 지금 F4잖아. 근데 둘이 곱해서 0보다 작다는 거는 둘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잖아. 즉 X축의 위치가 어디로 지나가야 될까? 그죠? 둘의 사이로 지나가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그럼 사이로 지나가게 되면 보시다시피 0과 4 사이에서 정확하게 한 번 만날 수밖에 없죠. 기억번은 그래서 참입니다. 실근 자체는 3개인데 0부터 4 사이에서는 하나가 맞아요. 됐어? 니은번은 어때? 둘이 곱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fx는 극소값을 2개 갖는다. 자, 우리가 0보다 곱한 게 크거나 같다는 거는 아까 0보다 작을 때가 사이로 지나간다고 그랬잖아. 크거나 같다는 건 그것의 반대잖아. 사이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즉 아예 바깥쪽에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그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귀찮으니까 이걸로 갑시다.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얘가 x축이라고 쳐볼게. 절대값을 씌우면 모습이 어떻게 나오겠니? 밑으로 내려가던 게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맞아요? 얘가 만약에 0이면 자, 그럼 봐. 극소가 되는 순간은 여기랑 극소가 되는 게 두 군데가 극소가 되는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극소 값이 2개라고 할 수 있을까? 극소 값은 뭐라고 했어 내가? 극소인 순간에 뭐? 함수값. 함수값이 2개라고 말할 수 있니? 0하고 0이라서 2개인가? 아니잖아. 0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습니다. 어렵죠? 디귿번. 그러니까 이게 니은번이 만약에 극소인 x값이 2개다. 그러면 맞아요. 근데 극소값이 2개다가 틀린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그렇지. 등호가 만약에 빠졌으면 극소값이 2개인 게 맞죠. 왜냐하면 얘가 빠지면 약간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잖아. 밑에서 이렇게 뾰족하다고. 0인 것도 있고 0보다 큰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극소값이 2개였을 수도 있어요. 등호를 싹 빼면 선지가 맞게 된다고. 마지막 디귿번 F4가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GX는 XFX는 4부터 무한대까지 증가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F4가 0이라는 거는 지금 FX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요게 지금 디귿이거든? 이렇게.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XFX를 이제 GX라고 했고 그것에 대한 증감을 보고 싶어. 근데 증가 감소는 뭘 가지고 본다? 너의 도함수를 가지고 본다. fx 더하기 x f 프라임 x를 가지고 본다고. 됐어? 자, 근데 뭐라고 하고 있어? 4부터 무한히 증가하는지를 물어보고 있잖아. 근데 보니까 요 4부터 이쪽에 얘네가 함수값이 다 어때요? 얘네는 0보다 작죠? 그지? 얘는 어때? x는 0보다 크죠? f 프라임 x는 작죠? 곱하니까 얘는 뭐겠어? 얘죠? 둘이 더하니까 뭐겠어? 하하, 이렇게 되는구나. 됐어요? 디귿번은 틀렸다.
할 수 있겠어? 숙제 좀 잘해올까? 예. 좀 미리미리 할까 좀? 부탁인데. 수투 조지는 거야 그냥. 수투를 조지면 수학은 조지는 거예요. 수투가 조지면 연쇄적으로 미적이 조지고 수능이 조지고 대학이 조지고. 수능 조짐에 대한 못 가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아니, 조지는 대학은 갈 수 있겠죠.